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GTQ 2급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JPG, PSD 두 개로 해야 되고요. JPG는 400 곱하기 500 픽셀, PSD는 40 곱하기 50 픽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작업할 때는 400 곱하기 500 픽셀로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를 보면은 필요한 소스 프로그램은 2급-2jpg에서 2급-4jpg 3개의 소스 파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완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포토샵에서 이 3개의 소스 파일을 먼저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아까 크기가 40픽셀에서 400픽셀에서 500픽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확인. 그리고 탭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소스 파일에서 소스 파일 폴더에 보면 2급 2번에서 4번까지 그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컨트롤 눌러서 따로따로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도 되고요. 2급-2번 문제 Shift 눌러서 2급-4를 누르면 연속적으로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해서 세 개를 선택하고 열기 누르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세 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밑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탭을 분리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작업할 대상은 바로 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400 곱하기 500 창으로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번 1번 시간에 우리 했듯이 이동 툴을 눌러서요. 소스 2급-1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작업창으로 끌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가져왔으면 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을 조금 키울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잠시 보니까 여기에 50보다 조금 앞에 60 정도 있네. 그죠? 요 아래쪽은 220 정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 220. 자, 이렇게 확인되었으면 이렇게 60에 이렇게 갖다 대면 될 것 같고요. 220은 요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니까 아래쪽도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위쪽으로 약간 올릴까요? 다시 좀 내려야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60에 220 정도에 이렇게 맞춰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는 지시사항이 없지만은 이 밑에 있는 이 원본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잘라내면은 똑같은 부분이 겹쳐져 있어서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그림자 효과를 주면은 이와 같이 안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지게 되어집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레이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레이어의 이름을 하늘 원본 또는 표지 원본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복제. 그러면 여기에 하늘 사본이라고 이름을 줘볼까요? 엔터. 그러면 레이어가 새로 하나 똑같은 레이어가 이렇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위로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이 안 보이겠죠. 똑같은 게 위에 겹쳐져 있으니까. 자, 이제는 문제를 보고 또 다음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잘라내야 할 부분이 어딘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50, 그렇죠? 요 50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도 보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부터 50 정도 이렇게 간격이 주어졌네요. 그래서 500이니까 45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부터 50이니까 이 부분이 450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가로 쪽으로 보면 세로 쪽으로 보면 50이죠. 또 여기도 우측으로부터 50의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350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잘라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잘라낼 때 보니까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이 부분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안내선을 50으로 전부 다 맞춰 놓겠습니다. 왼쪽 여백 50, 왼쪽 여백 50, 오른쪽 여백 50, 그 다음에 상단 여백 50, 또 아래쪽 여백 50, 요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을 잘라내야 되죠. 요 안내선은 단지 작업을 편리하기 위한 안내만 하는 선입니다. 자, 그러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 선택창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하냐면은 쉐이프에 가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요 쉐이프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부분에 보면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래서 쉐이프 툴의 옵션 부분에서 요 두 번째 펜만 있는 패스만 지정하는 이 부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하고요. 우리 가이드라인 왼쪽 꼭지점에서 오른쪽 아래 꼭지점까지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영역이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려면은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요 영역 부분의 모서리의 정도는 이 반경을 여러분들이 입력하면 더 모서리가 둥근 이런 사각형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꼭 눌러주면은 이쪽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삭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컨트롤 Z에서 원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부분을 잘 한번 보도록 합니다. 딜리트 키를 딱 누르면은 선택되어진 이 영역 부분이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삭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잘려나간 부분이죠. 그죠? 잘려나간 부분 이외에 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요. 문제에 나옵니다. 그죠? 액자 제작 부분의 문제인데요. 필터를 주라고 했네요. 스테인 글래스, 또 한글로 스테인드 글래스, 채색유리라고 이렇게 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효과를 주면은 영역이 선택되어진 부분, 그죠?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에 효과가 주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늘 4번 종이가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필터를 적용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죠. 이 바깥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스테인드 글래스 필터 효과를 주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선택 영역을 반전을 시켜서 지금 안쪽이 선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을 선택시키려면요.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와 같이 선택 영역이 반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선택되어지지 않고 바깥 부분이 선택된 것입니다. 또 단축키를 모를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선택 부분 메뉴에
선택 부분에 이렇게 가면요. 여기 보면은 반전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축키가 Shift Ctrl I, Ctrl Shift I가 되어지죠. 모든 단축키는 메뉴에 다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렸다 해서 너무 막 당황하거나 하지 말고 메뉴에서 관련 메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Ctrl Shift I를 눌러서 Ctrl Shift I를 눌러서 바깥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필터 부분을 적용해야 되죠. 필터 부분, 이 부분입니다. 필터 부분. 여기 가면요, 필터 갤러리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작업을 미리 어떤 형태로 필터가 적용되어지는지를 보면서 적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필터 갤러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있는데, 이 텍스처 부분에 보면요, 채색 유리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그린 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근데 문제에 잠시 보면요, 색깔이 전부 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흰색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흰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색 부분을 꼭 눌렀어요. 왼쪽 끝으로 이렇게 모서리로 가면요, 이 부분에 드래그해서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F가 6개 흰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흰색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흰색이 되어졌죠. 자, 그러면 필터로 다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눌러서 필터 갤러리에 가서 채색 유리를 이렇게 선택해 보면, 자, 이제 어떻습니까? 선들이 흰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스테인 글래스가 적용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필터 스테인 글래스를 바깥쪽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원본은 이 부분은 가려서 안 보이고 이쪽은 똑같이 이렇게 밑에 비춰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이제 안쪽 테두리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쪽 테두리, 바깥쪽 테두리, 중앙 테두리,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선의 굵기는 5픽셀이고 FFCC00 색깔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오면 이제 선들이 바깥으로 선택되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선을 적용하면 여기도 다 선이 적용되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취재하는 바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부분만 선을 안쪽으로 5픽셀 안쪽으로 이렇게 굵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Ctrl Shift I를 다시 눌러서 안쪽 부분만 영역을 선택합니다. 이 점선에 대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는 왼쪽 우리 메뉴에 보면요, 요 점선 사각형 선택 영역이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점선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획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획이 바로 선이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획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획 창이 뜨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굵기가 5픽셀이라고 이야기했죠. 색상은 FFCC00,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눌러서 색상 피크가 나오면 FF0으로 FFCC00 확인을 누릅니다. 그죠? 그리고 선이 우리가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이 점선은 이렇게 선택 영역이 있는데 위치가 어느 쪽으로 5픽셀 굵기로 선을 그리겠냐는 거죠. 그래서 안쪽으로 5픽셀 그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바깥쪽으로 이 선택한 영역에서 바깥쪽으로 5픽셀을 하고 싶다면 바깥쪽을 선택하면은 바깥쪽으로 5픽셀 굵기로, 중앙은 이 점선을 기준으로서 양쪽으로 2.5, 2.5픽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쪽 선이기 때문에 안쪽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요, 이 선택되어진 영역 안쪽으로 5픽셀 굵기로 선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액자 제작 부분 중에 필터 우리 했고요, 안쪽 테두리 적용했고요, 이제는 레이어 스타일의 드롭 섀도우를 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쪽으로 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져 있네요.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을 해제해야 되겠죠. 선택 영역 해제는 컨트롤 D를 누르면 되고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단축키를 잊어먹었을 경우는 왼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죠. 사각형 선택 영역, 얘를 선택하고 바탕화면에 꼭 누르면 해제가 되어집니다. 꼭 눌러서 꼭 누르면 해제되어지죠. 단축키를 잊어버렸다 해서 너무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은 뭐냐? 레이어의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죠. 형식을 지정하는 건데, 요 아래쪽 부분에 보면은 FX라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 부분을 누르면은 여러 가지 레이어 스타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꼭 눌러보면요, 이 부분에 보면 그림자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죠? 섀도우라고 되어 있죠. 드롭 섀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그림자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현재는 그림자가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 그림자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에 봐도 왼쪽으로 그림자 위쪽으로 그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떻게 조정하냐 하면은 요 각도 부분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각도 부분 안에 보면 막대기가 있는데요. 요걸 오른쪽 아래로 한번 이렇게 하면요, 그림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즉 빛이 이렇게 비치면 이쪽 부분 가려진 부분이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뭐 이쪽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림자를 좀 더 넓게 하고 싶거나 퍼지게 하고 싶으면은 스프레드는 굵게 이렇게 더 크게 보여주는 부분이 되어지고요. 크기 부분은 사이즈 부분이죠. 이렇게 흐릿하게 넓혀주는, 그림자 영역을 넓혀주는 이 부분이 크기, 영어로는 사이즈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스프레드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작업 디자인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줄 때는 요 각도 정도만 맞춰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서 우리 액자 부분에 대한 문제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색상 보정과 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는 거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토끼를 오리는 부분하고 색상 보정, 그 다음에 크기 조정, 위치 조정, 이것이 다입니다. 그 다음에 요 2급-4 JPG는 요 사과를 오려서 그 다음에 레이어 요 하늘 복사되어진 부분 있잖아요. 요 레이어 뒤쪽으로 옮겨가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주면 끝입니다. 작업의 내용은 간단한 편입니다. 같이 한번 하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끼를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끼를 오리는 부분 도구 상자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마그네틱 라소툴, 그죠? 자석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체로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마그네틱 자석 올가미 툴을 선택했어요.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영역이 제한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동 툴을 선택하고, 항상 작업의 기본 툴 이동 툴로 두라 그랬죠. 그래서 이동 툴을 선택하고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해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됩니다. 또는 컨트롤 Z 다시 하고요. 선택된 부분을 이동 도구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끌고 가져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가 왼쪽에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약 250보다 조금 위에 있고요. 요 글자는 M 부분, 요 부분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 토끼의 모양부터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토끼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문제에 보면은 토끼의 큰 귀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점을 이용해서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그죠? 그리고 크기를 낮춰주고요. 발이 제일 아래쪽에 있었고 약간 띄어져 있었고 귀가 M 쪽에 있었고, 그죠? 260, 50에서 약간 위에 있었으니까 요 정도 위치에 있네요. 한번 볼까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이 부분 보면 M쪽, 그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기까지 크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보정을 들어가겠습니다. 녹색 계열로 색상을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고, 자, 메뉴에 보면 이렇게 메뉴에 보면요, 이미지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색조 채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 메뉴에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색조 채도, 휴 세츄레이션입니다. 영어로 이 부분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서 색상과 채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좀 주의할 부분은 이 색상화 부분을 체크해야지 여러분들이 녹색 계열로 이렇게 보정할 때 이 밑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상화를 체크해 줬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색조를 녹색 계열로 이렇게 가져가고요. 밑에 있는 채도도 약간 조정해서 문제와 동일하게 유사하게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되고요. 또 요 이제 색상을 보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레이어 스타일도 주라 했네요. 드롭 섀도우를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드롭 섀도우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져 있네요. 자, 그래서 레이어를 선택하고 FX를 눌러서 그림자 부분을 체크해 줍니다. 드롭 섀도우가 되어지죠. 자, 오른쪽에 그림자가 진 것이 확인되어졌으면 확인을 누르면 되어집니다. 방향은 이쪽에서 조정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그림자가 적용되어졌고요. 색상도 녹색 계열로 보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 사과 과일 상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일 상자는 2-4 JPG인데요. 딴 거 없고 크기, 위치, 레이어 바꾸고요. 레이어 스타일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과일 상자를 먼저 오려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다 활용되었다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과일 부분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마찬가지로 이제 올가미, 자석 올가미 툴로 우리가 오려도 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색깔은 전부 다 하얀색, 같은 색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얀색을 전체를 선택하고 선택 영역을 반전을 하면은 이 과일 부분만 선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색을 선택하는 거는 요 우리 메뉴에 보면 마술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꼭 누르면 이렇게 빠른 선택 도구와 그
다음에 자동 선택 도구가 있는데요. 자동 선택 도구를 꼭 선택해주면 마술본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동 선택 도구. 같은 색을 모두 선택하는 것이죠. 자, 마술본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하얀색이 전부 다 선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위쪽에 잠시 보면요, 허용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작으면은 보다 세밀하게 그 색깔을 구분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아예 한 50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D 하면 해제되는 거죠. 다시 하얀색 꼭 누르니까, 많이 세밀하지 않게 비슷한 색상까지 전부 다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Shift 누르면은 똑같이 추가시킬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추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꼭 선택하고요. 이 부분도 꼭 선택합니다. 그러면 과일 상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반전을 시키면은 과일 상자만 선택되지겠죠.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면요, 과일 상자만 이렇게 선택되어집니다. 그러면 도구 상자에서 이동 툴을 선택하고, 그죠?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끌고 와도 되고, 컨트롤 C에서 붙여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한번 끌고 와 볼까요? 이제는 자,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 없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X. 자, 그런데 문제 잠시 보니까요, 이 꽃바구니가 이제 요 십자가 부분, 요 부분보다 약간 삐져나왔고요. 바구니 밑부분이 보이고 사과가 이렇게 잘려나갔네요. 그죠? 그리고 요 사과가, 큰 사과 옆에 좀 반쯤 잘려나갔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크기를 우리가 맞춰주면 되는데요. 요것이 어느 종이 밑에 있냐면은 우리 하늘 요 복사 부분 있죠. 그 밑에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 영역을 잠시 보면요, 레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보면 요 부분 우리 꼭 과일 바구니, 과일로 그냥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 과일이 어느 사이에 있냐면은 하늘 4번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굵은 선이 생기는데, 요 하늘 4번과 하늘 원본 요 사이에 이 종이를 갖다 놓습니다. 이 레이어를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잡아 당깁니다. 굵은 선이 밑에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어지죠. 그래서 하늘 원본 위에 굵은 선이 생겼습니다. 손을 놓으니까 과일이 하늘 4번과 하늘 원본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꼭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크기 조정하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조정합니다. 자, 밑부분이 아까 보였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십자가보다 약간 튀어나갔었죠. 아까. 그죠? 그래서 요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요 부분 사과 밑쪽으로 보이는데 약간 보이네요. 그죠? 밑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이 약간 보이니까 조정을 잠시 오른쪽으로 좀 더 약간 보였죠. 아까 이 정도. 그 다음에 위에는 밑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까지는 우리가 크기와 레이어 순서를 바꾸어 줬고요. 이제는 레이어 스타일, 아웃그로우, 영어를 사용할 때는 아웃그로우, 한글 버전을 사용할 때는 외부 강선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과일의 레이어 스타일은 항상 FX다. 그죠? 그래서 FX를 선택해 줍니다. FX. 그러면 외부 강선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웃그로우 영어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외부 강선을 누르면 바깥쪽으로 광선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은 다 된 거죠. 자, 다음은 GTQE급 문자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과를 줄을 바꿨네요. 이거를 치고 그 다음에 글꼴은 바탕, 크기는 30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색은 CC00이네요. 레이어 스타일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상자에 보면 T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보면 이 부분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글자에 대한 옵션, 조건을 주는 창이죠. 그 다음에 30포인터, 저는 CC0000의 색깔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T하고 꼭 눌러서 줘도 되고요. 여기서 바탕 글자를 칩니다. 그럼 나오죠.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30포인트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부분을 꼭 누르면은 글자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꼭 눌러서 이 부분에 CC0000을 입력하겠습니다. CC0000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글자가 뭐였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엔터 사과를 사랑하는 영어로 되어 있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엔터 사과를 느낌표 맞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과를. 근데 이제 다 쳤으면은 요 도구 상자에 이동 툴을 꼭 누르면은 적용이 되었습니다. 엔터 치면 줄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인형이 뒤쪽에 와 있죠. 그죠? 제일 위에 올리려면 아까 우리가 해봤지만은 이 종이를 제일 위쪽으로 그죠? 이 레이어를 이 종이를 제일 위쪽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위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글자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비틀기 전에 이렇게 문제처럼 이렇게 비틀기 전에 글자의 간격이 조금 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 지금 방금 쳤는 거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줄과 줄과의 간격은 어떻게 바꾸는가? 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틀린 글자를 고치거나 특정한 글자의 색깔을 바꾸거나 크기를 다르게 할 때, 그렇죠? 그리고 글자의 간격, 그 다음에 줄과 줄과의 간격, 이런 것을 조정할 때는요, 요 레이어 앞에 있는 요 T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요, 글자 편집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T를 더블 클릭 누르면 이렇게 편집 상태로 들어가죠.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보면요, 요 위쪽이죠. 요 부분이 바로 줄 간격, 그 다음에 글자와 글자의 간격, 이런 것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캐릭터와 패러그래프, 문단을 이제 속성을 지정하는 부분이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되어지죠. 이 글자가 30포인트인데 글자의 간격은 지금 어떻게 사랑하는 이라는 글자와 사과를 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의 상태는 여기서부터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은 위에서부터 측정이 되어집니다. 이게 30이잖아요. 그죠? 30인데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20의 크기 다음에 사자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글자가 겹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의 간격, 한 5포인트 정도의 간격을 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글자가 이래 있으면요. 지금 글자의 크기가 3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5포인트 정도의 간격을 주면은 여기서부터 35포인트부터 새로운 글자가 이렇게 서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글자 아래쪽과 위쪽 간격이 얼마의 간격이 생기냐면은 5포인트 정도의 여백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얼마를 입력하냐면은 35를 입력해서 줄과 줄과의 간격을 5포인트 간격을 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35 치고 엔터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동 툴 누르면 이렇게 간격이 조정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자를 뒤틀기는 어느 부분이냐? 마찬가지로 T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문단 조정했는 거죠. 줄과 줄과의 간격을 조정했는 옆에 보면 이 부분이 문자를 뒤틀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요. 텍스트 뒤틀기라는 창이 이렇게 뜨죠. 그죠? 그러면 스타일을 지정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부채꼴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부채꼴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 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휘는 뒤틀기가 되어져 있네요. 어떤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상승이라는 부분, 그죠? 이 부분이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승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틀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밴드 구부리기라는 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조정기를 갖다가 좌우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요, 굽는 정도를 반대로도 할 수 있고 더 많이 구부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금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반대로 구부릴 수도 있고요. 굽기 정도를 완만하게 할 수 있고 더 급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50 했기 때문에 그대로 50으로 하고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뭘 주냐 하면은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줘야 되겠죠. 글자의 형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탕체 30포인트, 요 글자 색도 줬으니까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선이죠. 선의 굵기는 3픽셀이고, 그죠? 그 다음에 글자색은 F가 6개니까 흰색이 되어지겠네요. 이 흰색이 되어지죠. 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FX 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FX 꼭 누르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죠? FX 눌러서 제일 아래쪽에 선을 누르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이렇게 뜹니다. 현재 검정색이 뜨는 이유는 색상이 검정색이기 때문이죠. 굵기는 3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글자 색깔은 F 6개 흰색이네요. 그래서 색상 꼭 눌러서 왼쪽 대각선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그죠? 일일이 F 6개 쳐도 되고, 그죠?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미리 적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도구 상자의 이동 툴을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는데요. 한번 보면은 어떻습니까? 입부분, 이 부분에 살짝 걸쳐져 있다. 그죠? 그래서 그쪽에 갖다 놓고 끝부분 가까이 사과 중간쯤 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입부분 중간쯤 가고 사과 끝부분 이렇게 하면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마우스로 하기 어려우면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조건대로 글자를 완성시켰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의 저장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저장은 JPG 압축 파일로 400 곱하기 500 픽셀의 크기로 하나 저장해야 되고요. 또 포토샵 형식으로 PSD 포맷 형식으로 40 곱하기 50 픽셀로 저장해야 됩니다. JPG로 저장하면은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레이어별로 편집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포토샵으로 할 때는 또 40 곱하기 50 픽셀 10배의 작은 크기로 저장되기 때문에 원본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픽셀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소실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저장할 때는 틀린 부분이 있는지 지시사항 누락되어진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 파일로 갑니다. 파일로 가서 아래쪽 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크기가 400 곱하기 500이니까 JPG 형식으로 먼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제가 이제 하나 만들어놨는데 원래 처음에 가면 마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저는 D 드라이브에 내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이제 GTQ라는 폴더가 하나 있겠죠. 이 안에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JPG 이렇게 누르고요. JPG 형식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에 있죠, 그죠? JPEG에 이제 발생되어진 확장자가 JPG, 또 JPEG로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JPE도 쓸 수 있고요. 모두 다 같은 형식의 파일 형식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 포맷을 JPG를 선택하고요. 이름은 수험번호죠. 그래서 25000 다시 이호자 다시 2번 문제이기 때문에 2라고 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제 품질은 한 보통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죠? 제일 처음에 72픽셀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7 정도라면 미디움 중 정도의 품질이 되어집니다. 인터넷으로 주로 활용되어질 것 같으면 품질이 중 정도 돼도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인쇄 매체라면은 좀 품질을 좋게 해서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잘 보도록 합니다. PSD로 저장하기 전에 자, 이미지에 갔어요. 이미지 크기에 갑니다. 그러면 이미지 크기가 현재 400 곱하기 500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40, 50 이렇게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제한이라는 부분인데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비율이 동일한 비율로 폭과 높이가 같이 변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400, 500 해놔 놓고요. 비율 제한을 체크하면 이와 같이 사슬이 이렇게 연계되어진 사슬이 보이죠. 그러면 하나만 바뀌면 같은 비율로 밑에 것도 같이 바뀐다는 거죠. 4대 5의 형식으로, 그죠? 얘를 만약에 500으로 하면요, 자동으로 625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비율을 제한을 해제하고 사슬을 풀고 이게 40, 50을 주고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크기가 40 곱하기 50의 크기로 바뀌어졌습니다.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돋보기 상자를 눌러보니까 어떻습니까? 파일이 다 끼어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 다른 걸 수정하려면은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파일로 하나 저장을 해 놓든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었으면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서 형식은 PSD, 포토샵 포맷이죠, 그죠? 포토샵 형식으로 지정하고 이름은 마찬가지로 수험 번호니까 25000 다시 이호자 다시 2 그러면 밑에 PSD 있는가 확인해 보고요. 저장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모든 저장이 끝나는 것이죠. GTQ 요 폴더에 들어가 보면은 두 개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는 포토샵 파일로 하나 저장되어 있고 하나는 JPG 파일로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감독관에게 전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